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B 이제 1학기 기말 연습 문제를 한번 쫙 풀이를 해볼게요. 1번, 가하고 나의 전자배치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전자배치가 나와 있으면은 각 원소들이 어떤 원소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상상이 되니까. 자, 이렇게 NA와 CL이라는 거 밝히고 한번 풀어볼까요? 가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한 개 잃어가지고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이제 되려고 한다. 자, 2번. 가와 나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된다. 그 NA는 보통 이제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제 Na 플러스가 되려고 하고, 반대로 CL은 전자를 한 개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CL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띠는 것이 아니고. 자, 3번. 가와 나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러니까 NA는 지금 전자 하나를 잃으면은 전자 껍질 수가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CL은 전자 한 개를 얻으면은 하나, 둘, 그대로 세 개가 되니까 다르죠. 자, 4번. 가와 나가 만나면은 격렬한 반응을 해서 화합물이 이룬다. 이거는 이제 그 할로젠 원소 할 때 배웠죠. 할로젠 원소는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됐었죠? NA하고 이제 Cl2가 반응해서 NaCl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제 개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죠. 4번이 맞는 얘기고, 5번. 그 CL은 비금속 원소이고 질소 역시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둘이 뭐 반응한다 하더라도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라 공유 결합 물질이 되겠죠. 반응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하죠 보통. 왜냐면 질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해가지고 보통은 반응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이거 그냥 물어보려 나온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자, 2번.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배치가 나와 있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가지고 한번 전자 배치를 그려볼게요. 즉 원자 핵의 원소 기호를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전자 껍질과 전자를 나타내야 되죠. 자, 해봅시다. 일단은 그 탄소 두 개가 먼저 결합을 합니다. 자, 탄소 두 개가 먼저 결합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탄소가 이제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4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은 이제 가장 바깥의 껍질에 8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4개의 전자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수소가 지금 6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탄소에 이렇게 수소가 각각 3개씩, 수소 3개씩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면은 전자를 4개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수소 3개와 각각 1개씩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수소가 이렇게 공유가 되겠죠? 전자도 한번 그려볼까요? 안쪽 껍질에 2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공유한다면은,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4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수소로부터 이미 3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1개만 더 있으면 되죠? 그 1개는 어떻게 합니까? 탄소끼리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가지고 마저 채운다. 이러면은 탄소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되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자, 얘도 비슷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탄소가 4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수소가 총 4개 있으니까 4개가 각각 탄소 2개 2개 이제 결합을 한다면은, 자, 이렇게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볼까요?
전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탄소 입장에서는 4개가 필요한데 각각의 수소하고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서 2개를 얻었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탄소끼리 전자를 서로 2개씩 공유를 하면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한다. 자, 3번도 수소가 2개 있죠? 그러면은 2개의 수소가 각각 탄소 하나하나씩 결합을 한다.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결합을 한다면은,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한다면은, 근데 탄소 입장에서는 4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수소 하나하고 지금 1개만 공유를 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한다? 탄소 원자끼리 전자를 서로 3개씩 공유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그리면 됩니다. 자, 3번.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지고 녹는 중과 끓는 중이 높고 고체 상태이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잘 통한다. 이거 전부 다 이제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하죠. 그럼 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비금속 원소끼리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면은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은, 이렇게 4번처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4번을 찝으면 되죠. 자, 그 원자 A에서 C에 원자 번호하고 각각의 구성 입자 수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성이면은, 일단 그 원자의 구조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이제 전자가 돌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중성 상태면은 이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1이고 얘는 9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자체가 양성자 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2, 12가 된다. 따라서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34가 되죠. 34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원자 번호가 이제 9번이니까 얘는 플루오린에 해당하죠. 플루오린은 이제 17쪽에 속하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원소고, 얘가 이제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은 그 전자를 1개 더 받아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되잖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1개 더 받아가지고 총 이온의 전자 수가 10개가 된다. 자, 10개가 되게끔 된다. 자, 5번. 영희가 지금 실험을 했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용융액, 즉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도 전기가 흐른다. 이거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죠. 그래서 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을 고르면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고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탈락이고 얘는 비금속 원소가 없죠. 탈락이고, Si가 둘 다 이제 비금속이죠. 다 비금속이니까 탈락이고, 구리가 금속, 얘네들이 이제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어서 맞고, 금속,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맞고. 따라서 리을하고 미음만이 이온 결합 물질이 에 해당한다. 근데 동일한 실험을 하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 흐르지 않았다. 이거는 전형적인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화학 결합이 무엇인지 쓰라 했으니까 공유 결합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고체, 액체, 수용액 전부 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공유 결합 물질. 자, 6번.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자, 얘 헬륨이고 얘는 플루오린이고 얘는 나트륨이죠. 자, A는 전자를 읽기 쉽다. 근데 A는 18쪽 원소인 헬륨에 해당하는데, 헬륨은 이미 충분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전자를 새롭게 잃거나 얻진 않죠.
자, B는 17쪽 원소이다. F는 할로젠 원소인 17쪽 원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얘는 이제 비금속 원소고 얘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한다. 자,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7번. 얘는 이제 HOH여서 전형적인 H2O를 형성하는 이제 그림이죠. 근데 이제 H는 알칼리 금속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같은 일족 원소에 있지만은 밑에 있는 것들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B2는 이중결합 형성한다. O2죠. O2는 맞죠?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H2O에서 H하고 O는,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는데 O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지만은 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틀린 보기죠. 따라서 답이 디귿이다. 됐죠? 아니죠. 니은이죠, 니은. 자, 8번. 어떤 화물 X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했더니 전류가 흘렀다. 자, 이거는 일단은 뭐 공유 결합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용액 상태라고 해서 얘네들이 꼭 뭐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액에서의 전기 전도성만으로는 얘네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구분할 수는 없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 대신에 어쨌거나 밑에 있는 보기들이 좀 다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하나 확실하게 5번은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이제 NaCl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일 거기 때문에 수용액의 상태가 되면은 무조건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답이 5번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1, 2, 3, 4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5번을 찍어야 됩니다. 자, 9번. 전자 껍질 수가 2, 즉 얘는 이제 2주기 원소에 해당하고 X와 Y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방법을 설명이 됐는데, 한 개를 잃어서 18쪽 원소가 된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고 리튬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러면은 그 끝에서 딱 하나 부족한 플루오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얘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한다. 됐죠? 자, 10번. 그림 지금 가하고 나가 나와 있는데 A가 Na, B가 F여서 얘는 Na 플러스 F 마이너스, 즉 NaF를 형성한 그림이고, 얘는 이제 F, 얘는 O, F여서 가운데 OFF인 OF2를 형성한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는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가 두 개가 이제 필요한데, 플루오린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가 한 개만 더 있으면 되죠. 전자 한 개 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한 개 필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산소는 양쪽에 있는 플루오린과 이제 전자를 하나하나씩 공유를 하면은 모두가 다 안정해지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OF2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자, 한번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A가 NA이고 B가 F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 원소가 아니죠. A는 3주기, F는 2주기. 그 다음에 가해 생성물 NAF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맞죠. 나에서 C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전자를 공유만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온이 되는 건 아니죠. 답이 니은이 된다. 자, 11번. A2B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전자 두 개를 얻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제 이룬 거면은 기존의 전자 배치는 여기 이 구조에서 전자 두 개가 이제 없는 구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빼면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황에 해당한다, 황. 알겠죠?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잃어서 이런 전자 배치를 이룬 거면은 얘는 NA죠. 그러니까 Na2S에 해당하는 뭐 그건데, 사실 이제 이게 Na2S인 건 중요하지 않고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그 A와 B가 반응해서 A2B가 되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그냥 서술하라 나와 있네요. 이건 그냥 그 풀이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죠. 그 이렇게 고체 상태에는 전기가 안 흐르다가 갑자기 딱 녹는 점에 도달해서 이렇게 액체 상태가 되면서 전기가 흐른다. 이온 결합 물질은. 예. T의 의미가 T가 이제 녹는 점에 해당한다. 녹는 점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요. 그죠? 자, 12번. 원자 AB가 결합해서 C가 생성되는 과정인데 A 두 개가 각각 H고 B가 이제 O에 해당하니까 H2O가 형성되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A 두 개와 B 하나 만났으니까 A2B 받고, 그 다음에 C는 중성 상태죠. 중성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뭐 수용액 상태라는 게 이제 물에 녹는다는 거를 의미하는데 얘 자체가 이제 물이긴 하지만은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거나 중성 상태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므로 공유결합 물질이 다 맞는 얘기죠. H하고 O 둘 다 비금속 원소니까 따라서 답이 기억, 디귿이 된다. 자,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것끼리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금속 원소만 고르면 되죠. 그럼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전부 다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자, 14번 과산화수소의 전자 배치를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쓰라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소는 이제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더 받아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가 이제 원자과 전자 6개이기 때문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전자를 두 개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느냐? 아까처럼 일단은 수소 두 개가 산소에 각각 하나하나씩 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산소끼리 보면 뭔가 몇 개씩 결합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공유를 했겠죠. 수소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산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산소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한 개를 이미 수소한테 받았어. 여기 수소한테.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소끼리 서로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산소는 원래 이제 전자가 6개 있는 상황에서 두 개만 딱 전자를 이제 수소하고 산소끼리 이제 전자를 공유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전자 4개는 그대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자들을 꼭 빼먹지 않고 그려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얘네들을 조금 안 그리지 않게 주의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수는 여기 이제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총 3개인 거고, 비공유 전자쌍 수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5번. 지금 무엇인지 추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다가 너무 보이죠? B와 C는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 형성하지 않는다. 아, 얘네들은 18쪽 원소구나. 근데 A에서 C가 1에서 2주기 원소니까 여기가 1주기고 여기가 2주기일 텐데 여기가 18쪽 원소일 테니까 얘가 지금 헬륨에 해당하고 얘가 지금 네온에 해당하겠죠? 얘는 플로린이고 사실 이제
다 조건만 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A하고 C, 가하고 나를 다시 이제 교차로 점검해 보면은 다 맞는 얘기니까 뭐 넘어갑시다 얘는. 자, 16번. 그 C에서 E로 만들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을 적으라 했는데, 그럼 CD인데 D는 화학 결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C하고 E로만 만들 수 있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제시를 하면 되는데, C는 지금 전자를 두 개를 더 얻어야 이렇게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는 전자를 한 개를 더 얻어야 오른쪽에 있는 이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럼 C는 전자가 두 개 필요한 상황이고 E는 한 개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냥 이 두 개하고 각각 하나하나씩 전자를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안정한 화합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C2와 같은 이런 이제 화합물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제 원소기로 표시해야 됐구나. 실제 원소기로 표시를 합시다. 얘가 이제 산소고 얘 CL이니까 OCl2죠. 실제로 OCl2가 이제 간혹가다 자주 나옵니다. 자, A, B, C 이 중에서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바닥 상태의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이거는 그냥 뭐 D 근처에 있는 애들을 고르면 됩니다. D 근처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를 얻어가지고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전자를 이뤄서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 경우가 많으므로 D겠죠. D가 아니라 그러니까 C겠죠. C, 여기 C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C가 이제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17번. 주기율표의 일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을 골라야 되죠. 근데 얘는 이제 H 비금속이고, 그 다음 리튬 금속이고, 그 다음에 산소, 플루오린, 네온, 얘네 다 이제 비금속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뭐 많은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비금속이지만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결합을 따로 안 해서, 그래서 나하고 뭔가 그 가 또는 다하고 라에 안 써지는데, 가다라의 조합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다 여기 이 조합이 있죠. 17번에 남은 3번이고. 자, 공유 결합을 형성 이제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돼 있는데, 자,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게 맞으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1조 원소는 모두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다? H는 공유 결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죠. 2번이 벌써 답이 나왔네요. 산소는 다른 산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O2를 형성하죠. O3도 있는데, 오존도 있는데, 얘는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우고 아마 이제 대학교 가면은 어떻게 이제 전자 배치를 그리는지 배울 겁니다. 자, 질소도 마찬가지로 질소 원자와 N2를 형성하는데 3중 결합 형성하는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봤죠.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이제 전자를 한 개 얻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는 얘기죠. 자,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으면서 얘는 딱 봐도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다. 맞고, 물에 녹인 수용액은 있고, 녹는 중간 끓는 중 높아서 싫어해서 고체에 맞고. 얘는 뭐 쉽죠. 그냥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20번. 자, 어떤 물질 X의 성질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물에 녹여서 한번 전기 전도성을 측정을 해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X는 일단은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겠네요. 대체적으로 뭐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실 그런데 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꼭 물에 이제 넣었을 때 전류가 꼭 흘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AgCl 같은 거, 수업 시간에 얘기한 AgCl 같은 것들은 애초에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뭐 수용액이란 말 자체가 안 되죠, 사실. 그래서 AgCl은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한다? 이 말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AgCl 자체가 수용액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뭐 이건 딴 얘기였고,
공유결합 물질이 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 자, 그래서 수용액에서도 안 통하니까 고체도 일단은 통하지 않겠죠.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물질 설탕, 그죠? 공유결합 물질. X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면은 얘는 이온 결합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공유 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라고 말했었죠. 그 프린트에 있지만은 뭐라 쓰여져 있어요? 공유 결합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다? 정전기적 인력이다. 왜? 정전기적 인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유 결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위에 있는 이 실험 자체는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는 결합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귿은 맞는 얘기다. 공유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자, 21번. 자, 염화 나트륨과 설탕을 물에 이제 넣었는데 공통점을 이제 쓰래요. 물에 용해된다. 뭐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물에 용해되는 거 맞겠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인데 틀렸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틀렸죠. 답이 기억입니다. 자, 22번. 얘네들은 이제 뭐 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좀 맥락이 비슷한데 리튬은 일반적으로 이제 리튬 플러스가 되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은 리튬 플러스가 돼야 되죠.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O2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리튬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O2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는 거일 거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고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결합하면은 2대1로 결합을 해가지고 리튬 2O를 형성할 거고 알루미늄 3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면은 2대3의 비율로 결합을 해가지고 Al2O3가 만들어질 거다. 자, 23번. 얘는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공유, 이온, 공유죠. 그런데 보니까 공유 결합 물질은 대체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지만은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라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면 됩니다. 자, 3주기 원자 A에서 C인데 원자과 전자 수가 각각 이렇게 1, 2, 3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3주기 원자 중에서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인 거는 Na, Mg, AL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C는 주기율표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 수가 3개인 거는 이 3족이 아니라 13족에 해당했죠. 13족에 해당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실온에서 물과 반응한다. 그죠?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한 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나타냈어요?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에서 붉은색, 자주색을 띈다. 라고 우리 배웠죠.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면은 얘는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얘는 Mg2 플러스가 되고 얘는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C 알루미늄 3 플러스가 Mg2 플러스보다 전하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답이 니은 디귿이다. 자, AB와 CB의 화학결합이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풀어봅시다. 자, C 플러스와 B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귀찮아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다 써야겠네요. 얘는 이제 H고 얘는 F고 F 마이너스고
얘는 Na 플러스죠. 원자과 전자수는 A와 C와 같다. A도 1개, 그 다음에 C도 원래는 나트륨이었으니까 1개. 맞는 얘기죠. 공유 전자쌍 수는 B2면 F2고 A2면 H2죠. 이거 사실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다 그래야 알 수 있겠지만은 생각을 해봅시다. H도 어쨌거나 원래 이제 그 원자과 전자가 1개인 애로서 전자가 1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플로린도 마찬가지로 17조 원소로서 전자를 1개만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수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도 단일 결합을 형성할 거고, 플로린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1개만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플로린과 플로린은 서로 전자를 1개씩만 공유해서 단일 결합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는 둘이 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같다라고 두어야 합니다. 자, 26번 한번 쫙 써볼까요? H 아니죠. 1주기니까 리튬, 산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A to B, 리튬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죠.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E와 D, K와 아르곤은 결합 안 하는데 틀렸고, E와 C, K하고 Cl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디귿. 자, AB2가 다음과 같이 결합을 했는데 여기 B-하나하고 B-하나 이렇게 결합했어요. 마이너스짜리 2개 하고. 그럼 중성을 이루려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하나 하고 2개하고 결합해서 중성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왜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나요? 왜 전기가 흐릅니까? 수용액에서 이제 이온 결합이 끊어지고 각 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28번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써볼까요? F고 Mg고 Cl이죠. 자, A와 B, F하고 Mg인데 비금속과 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을 하죠. B하고 C, Mg하고 Cl은 같은 주기의 원소 맞고, A하고 C는 둘 다 할로젠 원소로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맞죠. 답이 기인이 D. 29번.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OF2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해볼까요? O하고 F는, 즉 A와 B는 비금속 원소니까 양이온보다는 음이온이 되기 쉽죠. 틀렸고,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맞죠? 산소하고 플로린은 같은 이주기에 있죠. 그 다음에 A to B 분자계당 공유 전자쌍 2개가 있다. 볼까요? 화질이 좀 많이 낮긴 한데 여기 공유 전자쌍 여기 1개, 2개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다. 답이 니은 디귿. 자, 염화나트륨의 세 가지 상태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고체 상태고 얘는 액체 상태고 얘는 이제 수용액 상태죠. 그런데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안 흐르지만은 액체하고 수용액 상태에선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나하고 다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31번 AB와 CB의 화학 결합이 나와 있고,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H고 얘가 플로린이고 얘는 나트륨 플러스 F 마이너스죠.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밑에 보기만 다르죠.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는 금속 원소이다. 금속 원소가 아니라 비금속 원소죠. 틀렸다. 자, 비금속 원소. H는 비금속 원소. 자, B 원자 2개가 결합해서 F2를 형성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로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전자를 하나만 더 필요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플루오린끼리 결합할 때는 서로 전자를 한 개 한 개씩만 공유함으로 이중 결합이 아니라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죠. 틀렸고. 자, C. NA는 전자 한 개를 이뤄서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죠? Na 플러스가 되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죠. 31번의 답은 디귿. 자, A, B, C E 플러스 D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얘는 탄소고 얘는 질소고, 자, 전자 두 개를 이뤄가지고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기존에는 전자 두 개 더 있었겠죠. 그러면 얘가 Mg가 되고, 얘도 전자를 한 개를 얻어서 이런 전자 배치 이룬 거니까 전자 한 개를 빼면 원래 얘는 F였겠죠. 자, A와 B, C하고 N인데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니까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겠죠. 틀렸고. 자, 이 질소는 N은 수소 3개와 공유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이 이룬다.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지금 5개로서 전자를 3개를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니까. 그래서 얘는 전자가 3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수소는 뭐라 그랬어요? 전자가 1개가 더 필요한 애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전자 3개 필요한 이 질소가 수소 3개하고 각각 하나씩 결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한 화합물이 이루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NH3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Mg하고 F는 다른 주기 원소죠? 틀렸고, Mg는 이제 3주기, F는 2주기이기 때문에 다른 주기 원소죠. 답이 니은이 된다. 자, 33번. 예, 수소고, 예, 산소고, 예, 나트륨인데, 예, 그 H하고 O가 이루는 화합물이 뭡니까? H2O고. 왜냐면은 이것도 뭐 계속,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서 좀 이제 지치는데, 이게 수소는 전자를 한 개를 필요로 하는 애고, 산소는 전자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애라 그랬으니까 산소 하나가 수소 두 개와 각각 하나씩 전자를 공유하면은 이게 H2와 같은 안정한 화합물을 이룬다고 했었죠. A, B, C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A, 2, B. 그 다음에 자, B하고 C는 이제 비금속 금속 원소로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텐데, 얘는 안정한 전자 배치 이룰 때 음율 되면은 O2-가 되고, 얘는 Na 플러스가 되죠. 그럼 Na 플러스하고 O2-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합니까? 1대 2의 비율로 결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C2B와 같은 이러한 이제 화합물이 이룬다. 이 중에서 화합물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나는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이 화합물나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뭐라 쓸래요? 액체 상태가 되면은 각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얘기를 쓰면 되겠죠. 자, 34번. 자, A는 나트륨이고 B는 산소네요. 위에 봤던 거 같죠? 그럼 얘는 바로 풀 수 있겠네요. Na2를 형성한다 아까 봤으니까. 전자 껍질수 다르죠? 얘는 딱 봐도 3개 있고 얘는 2개 있는데, 그 다음에 양이온 이온 결합을 할 때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데, 얘는 전자를 하나 잃고 B는 전자를 2개를 얻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둘의 전자 배치가 같게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답이 니은 디귿이 된다. 그죠? 자, 가하고 나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뭐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물에 잘 녹는다.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해당하고,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거 딱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얘기한 거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 맞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성되는 물질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공유기란 물질은 대부분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물질들도 많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도 많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어 했죠. 36번. 얘는 이제 그 최외곽 전자 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 껍질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얘는 어떤 원소다라는 걸 특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소 A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가 3개이고 최외곽 전자 수가 1개니까 얘는 나트륨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특정을 지어보면은 플루오린이고 얘는 칼륨이고 얘는 삼중이 아르곤이죠. 이런 식으로 특정을 지을 수가 있다. 자,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나트륨과 칼륨은 같은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A와 C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얘는 양이온이 되면 Na 플러스, 얘는 음이온이 되면 F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대1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하죠. B와 C는 1대3인지 일단 모르겠지만은 둘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틀린 거고, 1대3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비슷한 논의를 했지만은 질소는 전자 3개를 더 필요로 하는 애고,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은 전자를 3개를 더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플루오린은 전자를 1개만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 하나가 플루오린 3개와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는 화합물이 NF3죠. 자, D는 전자 1개를 잃고 K는 일반적으로 K 플러스가 되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그래서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아르곤 자체는 이미 안정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37번. NaCl 결정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가 되면은, 자, 고체 상태는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데, 액체 상태가 되면은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왜냐면은 각각의 운동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래서 어쨌거나 변합니다. 뭐 멀어지든 어쨌거나 뭐 좁아들든 어쨌거나 변하게 되고, 질량도 변하지 않죠. 얘네들 뭐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여기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액체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변하게 되죠. 왜냐면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다가 액체 상태가 되면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총합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마찬가지 액체 상태가 되어도 얘네들이 서로 뭐 전자를 다시 이렇게 이동이 되어가지고 뭐 이온의 성질을 잃는다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전하량의 총합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뭐라 했죠? 지금 답을 약간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까 기호 잘못 말했네요. 이거 변한다 했죠? 변하지 않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다. 질량과 전하량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됐죠? 38번. 자, 어쨌거나 I2, NaCl, 그 다음에 HCl 중 하나인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공유죠. 그럼 일단은 가장 먼저 특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이온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보다 대체적으로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얘가 이온결합 물질에 해당하는구나. 실제로 전기 전도성도 보면은 고체는 안 흐르지만 수용액은 흐르고 물에 대한 용해도도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온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그 가하고 다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HCl을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은
얘는 물에도 잘 녹고 그다음에 물에 녹은 다음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예외적인 물질이다라고 이제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얘가 HCl에 해당한다. 얘는 I2에 해당한다. 물에 대한 용해도도 이제 크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